예, 저도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비상경제대책은 그 목적에 따라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경기 부양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의 목적에 따라 대상과 액수, 시기, 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에 협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 중입니다. 마을에 불이 나면 어떤 집은 전부 불에 타고 어떤 집은 일부만 불에 타고 또 어떤 집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사람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설민심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피해 계층에 대한 구호이며 구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양극화가 심합니다. 실제 2020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소득은 전년 대비 17% 줄어든 반면에 상위 20%의 소득은 3, 4%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17개 상가업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만에 전국에서 상가 점포 23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소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속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원입니다. 시기도 앞당겨야 하겠고 그 규모도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 전체를 보상하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에서도 정액제 방식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매년 예상되는 불용액이 한 10조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